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없는 중고차를 또 오랜만에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대, 16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매물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은 바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제가 영상을 실제로 제가 고객님께 보내드린 영상인데요. 이와 같이 제가 실제로 가서 이런 상태다 라고 판단을 해드리고 제 마음에 안 드는 차 소개를 해드리고 구매를 하셨을 때 문제가 있을 만한 차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별로라고 한다면은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부까지도 찍어서 어떤 상태인지 구매하셔도 되는지 제가 영상을 고화질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와 같은 차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수수료 없는 차를 이제 하긴 합니다만 제 주위 동료분들 거라든가 해서 이제 그냥 서로 윈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인기차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반떼 MD 예를 들어서 아반떼류, i30류, 스포티지, 투싼, 산타페, 소렌토 등등의 조금 인기가 있는 차량들은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수수료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전체 차량 중에서 양질의 차를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오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안 오시고 집까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도 조금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선별해서 직접 차를 보러 가서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괜찮은 차인지 안 괜찮은 차인지도 알려드리고 이제 선택해 주시면은 제가 끌고 가는 걸로 탁송 기사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제가 댁까지 가는 그 방법은 저에게 믿음이 엄청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더 SUV 스포티지, 휘발유 찾으시는 분, 그 다음에 뉴 i30, 그 다음에 아반떼 MD, QM6 요청해 주신 분도 계셨었는데요. 문의를 직접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피드백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도 조만간 빨리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영상은 원래는 경유, 스포티지, 투싼 이렇게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빨리 그거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수수료 없는 중고차 한번 제 주위에 믿을 만한 분이 갖고 계신 차라든가 아니면은 제 주위 동료분이 갖고 계신 차 중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수수료 없는 차로 소개 한번 오늘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차는 SM5 뉴 인프레션 차량입니다. 금액은 여기 위에도 우측 상단에도 나와 있고 이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금액은 270까지 드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별로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은 박으면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필요 없고 후방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다가 룸미러에다가 달거나 아니면은 모니터, 내비게이션 같은 모니터로 해서 앞쪽에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 모니터 이쪽이라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맡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 장착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인데 썬루프까지 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천장이 엄청 깔끔합니다. 이분이 갖고 계신 차량 같은 경우에 판매를 했을 때 하자율이 진짜 없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차도 깨끗하고 보시다시피 여기 시트가 엄청 깨끗하고 여기도 주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차 스마트 키가 이제 옛날 방식으로 돌리는 스마트 키예요. 키가 있어야지 이제 옛날 키를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이거는 키가 주머니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키가 차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것만 돌리면은 시동이 걸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SE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가 운전석에는 원래는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요건 없네요. 열선 있고 스마트 키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원래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검사 날짜가 앞뒤로 한 달이니까 9월 20날까지 올해 9월 20날까지 아직 여유가 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안쪽에는 하나도 없고요. 여기 운전석 쪽 휀다만 있습니다. 밑에 누유 특별히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 도장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매물을 고르실 때 보셔야 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기 검사 날짜가 지났느냐, 그리고 튜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사고 유무 여기 안쪽에 별다른 거 없다라고 한다면은 통과. 그 다음에 원동기 쪽에
오일 누유 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 미세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통과인데, 없는 게 더 일단 기분이 좋으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하나 정도 있어도 봐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가 안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없으니까, 수동이 아니니까 이렇게 체크가 된 거고,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들어온 날짜가 일단 좋아야지 매매단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날짜 기준으로는 12월 초 이전에 들어온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안 팔린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확정적으로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휠이 스크래치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가 많은데, 물론 내 짝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270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11만 7,000km입니다. 연식은 2008년 8월식에 2009년 형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보고 싶다, 궁금하다,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영상을 찍어 드리고 그때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 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30처럼 생겼는데 i30보다 조금 큰 뒤에 썬팅은 조금 아쉬운 그런 차량인데요. 그래서 썬팅은 바꾸는데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실물을 보니까 겉에가 조금 여기 살짝 눌려있고 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엔진 미션 괜찮은지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금액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 i30를 사고는 싶은데 공간이 좀 작은 거는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괜찮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요거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후방 카메라가 되는지는 여기 카메라가 있긴 한데요, 후방 카메라 되는 사진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열선 버튼이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이건 아마 하이패스인 걸로 보여지고요, 블랙박스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핸들 리모컨이 있고 그렇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 여기 사진이 있기 때문이죠.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3월 6일까지 거의 2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유무는 9번과 18번 안쪽에 먹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좀 찜찜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탈만할 수도 있습니다. 딜러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넷 여기 W가 있으니까 조금 안쪽까지 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의 사고가 나더라도 본넷이 이렇게 됩니다. 끝에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엔진 미션 괜찮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여기 운전석도 조수석도 시트가 깔끔하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차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외판에 조금 문콕 약간의 잔 스크래치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봤는데 잔 스크래치 하면은 뭔가 되게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야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깨끗하신 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격이 괜찮아요. 이걸 380까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만약에 전체 금액을 얼마에 드릴 수 있냐면은 388 하면은 30만 4천원, 30만원 잡고 380, 매도비 33, 수수료 없고요. 근데 매도비는 있어요. 모든 차가. 수도권에 어떤 차라고 하더라도 매도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앞방이라고 하죠. 금액을 좀 비싸게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녹이는 거예요. 매도비를. 매도비 안 주는 데는 없습니다. 33만원,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6, 7만원 나올 것 같거든요. 한 7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딱 450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에가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사실 손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i30 고르시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i30가 그렇게 싼 차가 아니라는 걸. 지금 가격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루프도 있고, 썬루프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이거를 메울 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한번 진짜 블랙박스인지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썬팅이 좀 약간 세월에 의해서 약간 갈색처럼 조금 됐고, 뒤 썬팅 작업자분들이 이거 왜 이런 원인이 뭐죠? 라고 여쭤보니까 맨 처음 시공할 때 자체부터 시공이 잘못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맡겨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스트라이프 이렇게 돼 있는 스파크 스트라이프 에디션입니다. 여기 등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열선 있고, 내비는 없는데 내비는 상단에 달거나 후방 카메라만 필요하다, 내비게이션 핸드폰으로 보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아니라 95%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거치대는 짱짱한 걸로 하시고, 후방 카메라만 였다가 달든 여기다가 이제 클립식으로 끼우는 거를 모니터로 해갖고 룸미러 같이 보는 게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룸미러로 쓰다가 후진 기어 넣으면은 여기 네모나게 후방이 나옵니다.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어떤 원리예요? 속에 모니터가 있고 그 유리가 거울 반반사 이렇게
특수한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휠이 엄청 깨끗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여기 밑에 조금 아쉬운 점일지 닦일지는 모를 부분인데 이 정도면 깨끗하다 보여지고,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타이어 트레이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지 않을까. 쉐보레 시트는 웬만해서는 짱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늘어나지지 거의 않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올해 12월 11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딱히 없고, 여기 미세누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걸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일단 봐야 됩니다. 되게 경미하고 수리를 해봤자 한 1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밑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중고차를 깨끗하게 만들려면은 약간 스크래치가 있다 그러면은 판금을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2월 17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다고 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 블랙박스는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옛날 것 같은데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누유가 크지 않다면 가격은 400에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비도 들어가지 않고 매도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433 매도비, 그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64,000km니까 대충 2-3만원 나올 거란 말이에요. 3만원 잡으면은 한 436만원에, 요게 좀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깨끗한 키로수 64,000km 이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다 좋은데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 단점이에요. 원래 버튼이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동이로도 상관없다. 그냥 경차 올류모닝 400에 구매하시는 게 2km수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양보하시면 됩니다. 열선은 있기 때문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만 포기하시게 되시면, 그리고 블랙 내비게이션 요거 안 달고 후방 카메라만 달겠다, 내지는 여기다가 달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문의 주시면은 올류모닝 구매하실 조건보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만 없다 뿐이지 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의 주시면은 제가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민하시고 1-2주 안에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 차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문의를 주시면은 바로 주인이 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기가 좀 있는, 하지만 i30에 조금은 밀리는 인기를 갖고 있는 아반떼 HD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평생 탈 차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말고 2km수의 i30를 구하시려고 하시면은 한 500 가까이, 500이 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10년형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돼요. 그래서 따로 블루투스 리시버 기기가 무선 카팩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가끔 스마트 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없습니다. 핸들 리모컨 엄청 깨끗하고 먼지도 없고 깔끔합니다. 블랙박스도 쓸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게 좀 쓸만할 때가 많거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열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질병은 핸들 원기어, 스티어링 기어가 좀 덜거덕거릴 때가 많다라는 건데 아마 지금도 리콜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엄청 깨끗합니다.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여기 얼룩이 좀 있는 부분은 좀 닦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금방 닦일 부분 맞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요, 검사 날짜가 내년 12월 22일까지고 앞뒤로 한 달이니까 유효기간이, 튜닝이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휀다 하나 정도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상황이다. 완전 무사고는 없어요 팀장님?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은데 요거 그냥 사십시오. 왜냐면은 요걸로 문제가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희박합니다.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을 때가 많아요. 단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를 받아보신 후 제가 괜찮은지, 고객님 이거 사셔도 돼요. 고객님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차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힘들게 가서 아무리 영상 찍고 보여드린다고 하더라도 별로면은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진짜로. 아직 실물을 본 건 아닌데 제가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 찍어서 이런 식으로 다 위에 천장이 어떤 상황인지, 하부가 어떤지, 지금 현 상태가 먼지가 있는지, 열선이 잘 되는지 제가 다 체크해봐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해봐 드렸는데 열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들어온 날짜 한번 볼게요. 1월 25일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죠. 400. 근데 이전비가 들어가니까 32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433. 성능 책임 보험료가 이게 85,000km, 키로수 진짜 짧습니다. 이거 사셔야 되는 차예요. 지금 시세가 이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2-3만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3만원 잡으면은 468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500도 안 되는 가격으로 500으로 아반떼 MD 구하시려고 하시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 가격으로 높은 차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깨끗한 차를 좀 더 싼 가격에 다 해서 500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사시는 게 평생 탈 차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임시로 첫 차를 구매하신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쪽팔린 거를 조금 약간 감수하시고 나중에 더 좋은 차를 산다라는 목표하에 이런 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내비가 지금 처음에는 없었었는데 지금 달아났단 말이에요. 후방 카메라도 아마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아마 이거 다실 때 후방 카메라까지 세트로 다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지 않다라는 거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엄청 깨끗한 편인 거예요. 여기 막 긁혀 있고 막 먼지 엄청 껴 있고 그런 차도 많거든요. 이 부분만 좀 닦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 같은 차는 없다. 그리고 여기 라운드가 좀 돼 있기 때문에 10년식이 맞고 그 전 버전인 2008년식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카니발 R 그랜드 GLX 스페셜입니다. R 스페셜. 내비게이션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깔끔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진짜 되는지는 원래는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 키로수 18만 키로.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 이게 12년형이 아니다 보니까 뭐랄까 DPF가 장착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촉매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공해 차량 5등급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권 진입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고평 이상부터가 VDC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빗길 뭐 이런 데는 뭐 눈길 이런데 조금 더 타이어 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프로트 에어컨 있고 열선, 운전석 조수석 좌우 있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고 후진 지연 증상이 조금 있을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미션에 누유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카니발이 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요. 옵션 정보란은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는데 보통 확실한 것만 찍어 두거나 아니면 몇 개만 찍어 두는 경우가 이 차뿐만이 아니라 다 많습니다. 어떤 건 하나만 찍혀있던가 어떤 건 다 찍혀있던가 없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검사 날짜는 2022년 7월 이게 5인가요? 6월 27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가 일자니까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앞쪽에 3박자 같은 느낌이다. 본넷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 변속기에 누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끕니다. 자, 소울인데요. 요거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차가 아니라 요번에 새로 들어온 차입니다. 휠은 이렇게 조금 윗등급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앞자리 엄청 깨끗합니다.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핸들 리모컨 이렇게 있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은 아닙니다. 열선 버튼이 있어요. 양쪽 있습니다. 에어백 있고 여기가 좀 눌려 있지만 이거 보온하는데 한 4만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대충.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2023년, 24년 1월 5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는 휀다 하나 정도다. 뭐 타셔도 될 것 같고. 이거 하나 정도는 봐주자 이거예요. 밑에 뭐 냉각수라든가 자동 변속기 쪽에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두 개 찍혀 있으면은 제가 뺍니다. 근데 하나만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셔도 된다. 고쳐봤자 얼마 안 한다. 570 곱하기 8 하면은 45만 6천원. 45만 잡고 570 차값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느낌상으로는 한 4만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652만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는 소울입니다. 들어온 날짜 보기 전에 여기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요거예요.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 거는 뭐 이제 리어 패널이라든가 쿼터 패널 내지는 사이드 실 패널 등등의 뭐 사이드 멤버, 인사이드 패널 등등의 내용이 위에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이 밑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 차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도 되겠다. 점검자 의견란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차예요.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앞에 있을 가능성, 그 다음에 광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먼지가 거의 안 보이는 깨끗할 때가 거의 많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방전이 안 돼 있을 확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비게이션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략하겠습니다. 따로 달면 되니까 이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휠도 이쁘고 그래요. 레이 구하실 분들은 이게 너무 비싸거든요. 레이는. 그래서 이게 미션 쪽에 미세누유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도 소울이에요. 660짜리인데 키로수는 오히려 더 많은데 연식이 조금 더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까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단 매립이 돼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번에 이거 제가 차 빼느라고 뒤에 있는 차 빼느라고 제가 운행해봤는데 시동 걸자마자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입니다. 이 차는 640 곱하기 8 하면은 이전비 51만 2천원, 51만 잡고 640 매도비 33, 수수료 없고요.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이것도 다 잡겠습니다. 한 4, 5만원 들어갈 건데 거의 4만원 되지 않을까 싶고 728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다해서 라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뭐 없고 특별한 내용이 없고 들어온 날짜 이것도 좋습니다. 1월 26일인가 8일인가 들어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잠깐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차량입니다. 다음 차는 SM5 노바 클래식입니다. 이거 아마 전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식은 2017년식이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위에 이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달리긴 달렸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그 다음에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있고 따로 이제 장착이 돼 있고,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하이패스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휠은 이런 상태인데 주로 깨끗한 편인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느낌 이건데, 여기 조금 늘어난 사용감 빼고는 이게 빳빳한 건데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크게 부각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실내 사진은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 바깥의 사진은 실제로 봤을 때 조금 더 약간 기대보다는 약간 아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진에는 대부분 겉에가 엄청 뽀샤시하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완벽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문고리 사이에 손톱 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보면은 조금 약간 스크래치라든가 뭐 유리에 돌빵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트도 조금 약간 사용감이 좀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실물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작은 거를 되게 크게 부각해서 보여드릴 때가 많은데 실제로 받아보시면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좋으실 확률이 좀 높다. 제 경험상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4월 4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는데 교환이 좀 있어요. 하지만 안쪽까지 먼 건 없는데 왠지 인사이드 패널 하나 밑에 나오지 않을까? 없네요. 그래서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들어온 날짜가 괜찮을 겁니다. 1월 14일,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난 얼마 안 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 교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림상에 보셨던 겉에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현재 깨끗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지금 이게 실물이거든요. 그래서 타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가격이 괜찮다고 한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로수도 적당하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810 이렇게 드리고 곱하기 8 하면은 64만 8천원인데 64만 잡아보고, 그 다음에 810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한 5만원 잡으면은 912만원. 일단 대충 잡는 겁니다. 성능 책임 보험료 같은 경우에 성능 책임 보험료는 2019년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제도로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은 지방에서 받아보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갖고 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갖고 오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보증이 되는 품목은 여기 성능 점검 기록부에 양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양호가 아닐 경우 이게 진짜 큰 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는 SM6 LPE LPG 차량이에요. 검정색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색깔이 딱 봤을 때 뭔가 이제 비치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화면에 해상도 뭐 이 색감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리신다라고 한다면은 문 열려 있는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본넷 쪽에 보시면은 이런 데 보시면 됩니다. 곤색 아닌가? 또 헷갈리시면은 요거. 그리고 또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게 또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검정색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S링크가 달렸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보이는 사진이 또 있죠. 원래는 운전석부터 이렇게 조수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 보통 한 장 있는데 그거는 빼놓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키가 있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 열선이 없어요. 운전석만 있습니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그래서 13만 8천 킬로고 별로면은 별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렌트 1억이 있으니까 싼 거예요. 그래서 818% 하면 64만원 정도 하고, 81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6만원, 7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6만원 잡고 하면은 91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렌트 1억 있어도 괜찮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팔기 위해서 제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멘트를 치지 않습니다. 진짜로. 실물을 보고 별로면 별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라고 하더라도 구매를 제가 제 선에서 커트를 칩니다. 진짜로. 교환이 이렇게 툭툭툭 뭐 없고 용도 변경 1억 있다. 봤어요.
미세는 없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겁니다. 문제 있으면은 보증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2월 10날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분이 타셨나봐요. 초보 운전 그거가 들어왔을 때 당시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넘버도 깨끗하고 괜찮은 차인지 꼭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i40 살론. 살론 같은 경우에는 외건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가 이렇게 떨어지는 세단 방식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후방 카메라만 다는 방법이 좀 있죠.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디젤이에요. 이게 휘발유가 아니라 디젤이고 등급이 좀 낮은 스마트 등급입니다. 전방 감지기가 있고 오토홀드 이제 빨간불 이제 정차를 할 때 막 달리다가 빨간불 되면 멈추잖아요. 정차하잖아요. 그때 브레이크에서 떼도 이 버튼이 미리 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브레이크에서 발 떼도 차가 안 나갑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선 버튼이 문에 달려 있고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베이지 시트입니다. 에어백이 사방에 있다라는 내용이고 스마트키도 있습니다. 열선 버튼 통풍 버튼이 어디 있을까? 아까 문에 있었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 이거는 통풍인가? 열선이 이건 확실히 열선이 버튼이고 성능 기록부 보면요 검사 날짜가 올해 10월 24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사고도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물을 봐야 됩니다. 1월 7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편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는 썬루프 없는 i40 살론입니다. 여기는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안 들어온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라는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은 고쳐달라고 해야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70 곱하기 8 85만 6천원이니까 85만원 됐고 1070 애도비 33 그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3만원 잡겠습니다. 일단 1191만원 들어가는 거고 43,000km밖에 안 탄 12년식의 12년형 1,070만원에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DM 프리미엄이에요. 제일 많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내비게이션이 원래는 오디오 자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핸들과 호환성 그 다음에 업데이트할 때 한번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시리얼 넘버 바코드 봐서 이 내비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등록증과 첨부를 해서 이 차 내 차인데 중고로 구매했는데 좀 내가 업데이트 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 라고 하면은 이제 바꿔줍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니까 좀 불편하지요. 그리고 비탈길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 그리고 투채널 블랙박스 휠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자리 열선 있고 운전석은 통풍 시트가 있고 열선 시트 조수석은 열선만 들어간 옵션입니다. 전동 시트 운전석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앞자리는 비닐로 이렇게 돼 있었고 잘 안 보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요 검사 날짜가 2022년 올해 12월 13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고 특별한 내용이 없고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 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없어갖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들어온 날짜 2월 19일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이 차를 문의 주신다면은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구매하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키로수 12만 8천 킬로 그 다음에 12년 11월식의 13년형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220 곱하기 8 하면은 97만원 그 다음에 차가격 매도비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한 5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서 135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문의 주시면은 영상 진짜 꼼꼼하게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SM6 이거는 휘발유 차량입니다. 키로수 7만 8천 킬로 정확히는 7만 8,783km 정도 탄 차량입니다. 뒤에 두 자릿수 정도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S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터치가 조금 이제 욕먹는다라고 하는데 사용해보니까 그냥 적당한 느낌이고 뒷자리 열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뒤쪽에 토션빔 이게 서스펜션을 조금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해요. 소비자분께 이제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쁜 휠이 들어갑니다. 스크래치도 없어요. 이 휠이 스크래치에 좀 취약하거든요. 괜찮아 보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요. 검사 날짜 올해 9월 30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사고 앞 3박인데 요게 적당히 탈만할 때가 많다. 그리고 그래서 좀 싸 보이는 거다. 키로수 대비 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2월 18일 얼마 안 됐습니다. 라이트는 여기 LED인지는 한번 알리니까 LED겠죠? 하얀색일 겁니다. 여기 뭐 LED라고 또 써 있을 거예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썬루프는 없는 모델이고요.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열선은 앞자리 통풍이 없는 조수석 그런 차량입니다. 스마트키 있고 뭔가 깔끔해 보이는 차량이네요. 엄청 다 올블랙이라서 좀 중후한 느낌이 좀 드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요 1350에 드릴 수가 있고 8% 하면은
108만원. 그 다음에 매도비, 차가격 135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느낌상 4만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1500이 살짝 안 되는 149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휘발유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는 더뉴 말리부입니다. 2200에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스마트키 있고, 그 다음에 핸들 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포커스가 제대로 안 맞았거든요.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키로수가 23,000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메모리 시트도 있고 에어백 사방에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다음에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있고요. 얘가 운전석처럼 보이고 얘가 조수석처럼 보입니다. 전방 감지기 다 있다. 그리고 파킹 시에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기능도 있나 보죠. 1.3 터보 프리미엄입니다. 23,000km. 뒷자리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열선만 있어 보여요. 여기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네요. 통풍 시트가 양방향 다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2월 16일까지고 튜닝 렌트 없고 사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없고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2월 4일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200에 드릴 수가 있고요. 팔 잡고 176만원, 2200, 성능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가 뭐 한 2만원 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411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는 엄청 이쁘네요. 여기 위에 루프 스킨만 들어가면은 유광으로 들어가면은 좀 이뻐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냥 타셔도 됩니다. 다음 차는 미니 쿠퍼 S입니다. S는 여기 바람구멍이 있는 게 여기 바람구멍이 없이 그냥 다 메워져 있는 거는 그냥 미니 쿠퍼입니다. 컨버터블이에요. 뚜껑 열리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컨버터블 까브리올레도 이제 컨버터블과 같은 얘기고요. 오픈카, 컨버터블, 까브리올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브라운 시트로 돼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되게 좁긴 좁죠. 그리고 스마트키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저와는 맞지 않은 거의 혼자 탈 때가 많고 가끔 기분 낼 때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연식은 16년 4월식이 16년형이고 키로수는 67,000km 탔습니다. 그런 차다. 근데 이제 핸들이 많이 무겁다라는 거를 미리 인지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그냥 디자인 맛에 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 올해 5월 17일까지 검사를 맡으면 되고 여유가 조금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교환된 거는 펜다랑 본넷인데 뭐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엔다까지 밑으로 빼놨죠. 여기 2번도 원래 W가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빼놨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2월 3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된 편에 속한다. 가격 비교해 보시면은 이 차가 아마 조금 싸다고 느끼신다라고 한다면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진짜 괜찮은 차인지 판단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서 얼마 들어가냐면은 이건 2560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만원 더 빼서 2500에 맞춰주시면 안 되냐? 그거는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이것도 제가 속이지 않는 환경 설정이 빵인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거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4만원 아마 200만원이어도 맞을 것 같고 더하기 2560만원에 매도비 33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한 4, 5만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2,798만원 그러니까 거의 2,800에 가까운 금액으로 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를 진짜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면은 2,800이 안 되는 가격이라는 멘트를 쓸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차는 마지막 차입니다. 더뉴 산타페이고요. 2.2 이륜 프레스티지 차량이고 경유입니다. 6,800km밖에 안 탄 따끈따끈한 신차의 냄새가 아직도 완전히 안 빠졌을 2021년 6월, 작년 6월에 2021년형입니다. 1년도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새 차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통풍 다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 핸들 열선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차선 이탈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 엄청나게 깨끗하고, 말씀드렸죠. 새 차 느낌이다. 일 것이다. 그리고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 버튼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성능 기록 보고 완전 깨끗하겠죠. 뭐 볼 것도 없겠죠. 검사 날짜 2025년 언제 올지도 모르는 2025년 7월 15일까지 뭐 사고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 없고 그렇습니다. 새 차 같은 느낌으로 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450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예. 8로 하면은 276만원, 270만원만 잡고 3,450 잡고 50만원만 더 깎아주면 살게요 라고 하시더라도 안 됩니다. 그건 무조건 안 돼요. 매도비 33, 그다음에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 뭐 만원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754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꼼꼼하게 찍어드립니다. 사촌이 탄다라는 느낌으로 제 구독자님들은 다 친척이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하고 있기 때문에 욕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너무 싼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수리비 30만원 정도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100만원 나온 경우 오히려 싼 거 쪽에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100만원 나온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한 2, 30만원 정도는 불특정한 게 나오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꼼꼼하게 제가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딜러라고 하더라도 미래 단 며칠 만에 나올 그런 부위를 지금 당장 괜찮으면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진짜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잡아내기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좀 간헐적인 조금 약간 센서라든가 조금 그런 미세한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제가 1년에 180대 정도를 팔아요. 근데 이 중에 문제가 한 건도 없진 않고요. 진짜 큰 사건이 나온다면은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상 그렇고, 한 3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확률은 연식이 얼마 안 될수록 좀 덜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싸면 싼 이유가 좀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 큰 문제는 진짜 단언코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점만 갖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다 상품화 돼 있을 거 아니야. 좋은 딜러 만나면 그런 것도 안 나올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딜러들의 능력들이 다 거기서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를 봤을 때 누유 없고, 그 다음에 엔진 안 떨리고, RPM 바늘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침수가 아닌 차, 그 다음에 앞뒤 라이트 다 잘 나오고 적당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소개를 해드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구매자 분에 따라서 기대치가 너무 그래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이쯤이었어. 근데 공업사를 가보니까, 구매하자마자 공업사를 가보니까 뭐 이거 수리해라 저거 수리해라 해서 기대치가 알고 보니까 한 이 정도. 키로 따졌을 때, 이게 그림으로가 아니라 키로 따졌을 때요. 키 얘기 괜히 꺼냈네요. 아무튼 딜러를 깔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약속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큰 거는 저를 통해서 절대 나오지 않으실 거라는 거를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여하튼 저는 중고차는 기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기분이 되게 나빠지면 안 되고, 이 사람한테 샀을 때 진짜 믿고 맡겼는데 진짜 이 정도까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드시게 제가 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문자보다는 전화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저 바쁠 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공교롭게 이런 자리가 아닐 때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흔쾌히 전화 주시면은 몇 시쯤 통화 혹시 가능하실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려서 후회되지 않는, 비싸지 않게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꼭 좋은 중고차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뭐랄까, 더 SUV 스포티지, 그 다음에 뉴 i30, 그 다음에 QM6, LPG가 좋나요? 휘발유가 좋나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LPG가 매우 압도적으로 좋거나 휘발유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 차만 판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좋아하시는 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객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휘발유가 요즘에 유류 가격이 또 올라가고, 아무리 LPG 가격이 1,100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지만 휘발유보다는 LPG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LPG 구매하시는 거고요. LPG보다는 그래도 휘발유가 좀 낫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휘발유 구매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휘발유가 좀 더 출력이 좀 더 좋거든요. 같은 조건에서 봤을 때. 그런 장단점이 있고, 요게 지금 디젤이지 않습니까? 산타페, 더 뉴 산타페가. 디젤은 끝난 거 아니야?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직 전기차의 시대는 제가 봤을 땐 인프라 면에서 조금, 진짜 좋으면 딜러들이 다 전기차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타겠죠. 근데 딜러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한 명도 없고 하이브리드 거의 없습니다. 진짜 100명이 딜러가 있다고 한다면 99명이 디젤을 타고 다닐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디젤이 경제적으로 좀 이제 다목적으로 타기에 좀 좋기 때문입니다. 뭐 나중에 수리할 게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휘발유 가격보다 지금 디젤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좀 항상 휘발유보다는 디젤 가격이 좀 싸고, 뭐 터보도 그렇고 DPF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중간중간에 차 잘 안 나가게 되면은 EGR이랑 흡기 좀 이제 수리해주면 되고요. 그런 부분 외에는 조금 나중에 DPF 클리닝 뭐 35만원짜리 뭐 이런 거 하거나 요소수 좀 넣거나 뭐 그런 거 빼고는 없어요. 익숙해지면은 다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맞고 어떤 분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박관념을 갖고 디젤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제가 환경 파괴범은 아니긴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 봤을 때는 디젤이 낫다. 제 차도 디젤이거든요. 제 주위에 많은 딜러분들이 99%가 디젤이기 때문에 디젤이 좋다. 나는 키로수도 짧고 뭐 일주일에 타봤자 얼마 안 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LPG나 휘발유 마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전기차의 시대는 아직 좀 인프라 면에서 좀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